오늘도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60년을 살아온 몸이지만 아직도 어머니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부엌에서 들리는 물소리, 도마 위에서 흘러내리는 국물, 가스레인지 위에서 펄펄 끓는 국.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첫째 아들은 어제도 늦게 들어와 냉장고만 뒤적이고 갔고, 둘째 딸은 아이 봐달라며 손자를 맡기고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내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신문만 읽고 있어요. 그래도 밥은 해야겠죠. 가족이니까요. 엄마, 국이 싱거워. 첫째가 한마디 던지고 갑니다. 40년 동안 매일 끓인 국인데 오늘은 왜 싱거울까요? 설거지를 하며 생각해 봅니다. 언제부터 내 이름이 사라졌을까? 김영숙이 아니라 그냥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아줌마, 한 명의 여자가 아니라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거울 속 내 얼굴을 봅니다. 주름살이 언제 이렇게 깊어졌을까? 흰머리가 언제 이렇게 많아졌을까? 손끝이 거칠어진 것도, 허리가 아픈 것도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그저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까. 엄마, 내 셔츠 어디 갔어? 둘째 딸이 소리칩니다. 아이 하나 엄마한테 맡기고 자기 일이라도 챙기라고 말하고 싶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서랍에 있을 거야. 대신 이런 말만 나오죠. 손자가 울기 시작합니다. 기저귀를 갈아야 할 시간. 딸은 벌써 나가버렸고 결국 내가 해야겠죠. 아이를 안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문득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는 누가 나를 이렇게 돌봐줬을까? 어머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자신의 이름을 잃어가며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기분 말이에요. 오후가 되자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친구들이랑 골프 약속 있어. 저녁은 알아서 해 먹을게. 알아서 해먹는다는 건 결국 내가 준비해 놓으라는 뜻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녁 준비를 하다 보니 몸이 유난히 무겁습니다. 며칠 전부터 속이 쓰리고 가슴 한편이 답답해요.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은 없죠. 손자 돌봄도 있고 집안일도 있고 가족 저녁도 준비해야 하니까. 어머니 빨래 왜 안 개어놨어요? 첫째 며느리가 핀잔을 줍니다. 아침에 빨래를 돌렸는데 손자 돌보느라 깜빡했나 봐요. 미안해, 지금 할게. 또 이런 말만 나오네요. 빨래를 개며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만 하게 됐을까? 내 잘못도 아닌데 왜 항상 미안하다고 할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20살의 나 하얀 원피스를 입고 밝게 웃고 있는 모습. 그때 나는 꿈이 있었죠.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리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커피를 내리는 꿈.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꿈은 어느새 사라졌어요. 가족이 먼저였으니까, 아이들이 더 중요했으니까, 남편의 일이 우선이었으니까.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이 더욱 무거웠어요. 속쓰림도 심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엄마, 왜 그래? 얼굴이 안 좋네. 첫째가 물어봅니다. 처음으로 내 얼굴을 본 것 같아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또 괜찮다고 말하네요. 정말 괜찮지 않은데도 그 주 내내 몸 상태가 나빠졌지만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손자를 봐야 하고 집안일을 해야 하고 가족 끼니를 챙겨야 하니까. 금요일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유리 조각들이 부엌 바닥에 흩어집니다. 그 순간 가슴에 찌릿한 통증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 신음소리가 나와도 아무도 듣지 못했죠.
모두 각자의 일에 바빠서 나를 보지 않으니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줍다가 손에서 피가 났어요. 빨간 피가 손가락 끝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질 때 왜인지 눈물이 났습니다. 아프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서, 도와달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서 그저 혼자 감당해야 해서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정말 혼자구나. 가족들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는 완전히 혼자였구나.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가슴 통증이 계속됐고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거든요. 새벽 3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택시를 불렀어요. 어디 가세요? 병원이요. 응급실로 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처음 혼자 응급실에 가는 거였으니까.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거리, 새벽 공기 속에서도 가슴은 계속 아팠어요. 하지만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나 자신을 돌봐야겠다고. 아무도 나를 챙기지 않는다면 스스로라도 챙겨야겠다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에요. 조금만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죽을 뻔했구나. 그런데 아무도 몰랐겠구나.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니 천장만 하얗게 보였어요. 링거가 손등에 꽂혀 있고 심전도 기계가 삐삐 소리를 내며 내 심장 박동을 확인하고 있었죠. 간호사가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보호자는 언제 오세요? 보호자요? 그제서야 생각났어요. 가족들에게 연락해야겠다고.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새벽에 연락하면 화낼 것 같아서, 잠을 깨우면 미안할 것 같아서, 그래도 결국 첫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병원에 있어. 심근경색이라는데 괜찮으니까 걱정 마. 왜 또 괜찮다고 했을까요? 전혀 괜찮지 않은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어요. 아마 자고 있겠죠. 새벽이니까. 오전 9시가 되어서야 첫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지금 어디야? 대학병원 응급실이야. 아, 심각한 거야?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중요한 회의. 내 생과 사보다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거네요. 아니야, 괜찮아. 회의하고 와도 돼. 또 이런 말이 나와버렸어요. 둘째 딸에게도 연락했어요. 엄마가 왜 병원에 있어? 아이는 누가 봐? 오늘 약속이 있는데. 역시나 걱정은 아이부터. 나는 그 다음이에요. 할머니한테 부탁해놔. 내일 하고 와. 남편에게 전화했을 때는 이미 골프장에 가는 중이었어요. 여보, 병원에. 아, 나 지금 운전 중이야. 나중에 얘기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혼자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죽어도 이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이 더 중요하겠구나. 오후 2시쯤 되어서야 첫째가 병원에 왔어요.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심근경색 초기래. 스트레스랑 과로 때문이라고 해. 그래도 많이 안 심각하다며? 입원은 안 해도 되고, 입원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굳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뻔하니까. 집안일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손자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밥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며칠은 입원해야 한다는데. 아, 그럼 아이는 누가 봐? 엄마가 없으면 우리 집 어떡해? 우리 집, 내 집이기도 한데 나는 빠져 있네요.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환자분 스트레스가 상당하시네요. 몸도 많이 무리하신 것 같고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완전히 쉬어야 하는 건가요? 첫째가 묻습니다. 네, 적어도 한 달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 집안일이나 육아 같은 것도 당분간은 피하셔야 합니다. 첫째 얼굴이 굳어졌어요.
병실로 옮겨진 후 저녁 시간이 되자 둘째가 왔어요. 엄마 언제 퇴원해? 아이가 엄마만 찾아서 혼자 못 돌보겠어. 의사가 한 달은 쉬래. 한 달? 그럼 우리 애는? 학원도 보내야 하고 밥도 해줘야 하는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나는 그저 필요한 존재일 뿐이구나. 사랑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없으면 불편해서 걱정하는 거구나. 그날 밤 남편이 병원에 왔어요.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그럼 언제쯤 집에 와? 빨래도 쌓였고 냉장고도 비었어. 빨래와 냉장고. 내 건강보다 중요한 것들이네요. 한 달은 무리하면 안 된다는데. 한 달? 그럼 집안일은? 나보고 하라는 거야? 40년 동안 당신이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이제 와서 하기 싫다고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퇴원하면 천천히 할게. 병원에서 사흘을 보냈어요. 그 사흘 동안 깨달은 게 있어요. 집에 내가 없어도 지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 가족들도 각자 알아서 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불평은 계속 들려왔어요. 엄마, 집에 반찬이 없어. 뭐 좀 해놓고 입원하지. 엄마, 아이가 감기 걸렸는데. 병원은 언제 데려가? 여보, 내 양말이 어디 있는지 전화로라도 좀 알려줘. 내가 아픈 것보다 집안일이 안 되는 게 더 큰 문제였나 봐요. 퇴원하는 날 집에 돌아가니 며칠 만에 집은 엉망이었어요. 설거지는 쌓여 있고 빨래는 바구니에 산더미,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이. 어머니 오셨네. 이제 집안일 좀 해줘요. 우리 혼자서는 한계야. 첫째 며느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내 건강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집안일 해줄 사람이 왔다고.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미안한데 당분간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해서. 에이, 그래도 조금씩은 할 수 있잖아. 엄마가 안 하면 누가 해? 누가 해요? 각자 하면 되죠. 성인들이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용기는 아직 없었어요. 그날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았어요.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의사가 금지했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불평이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 언제까지 이럴 거야?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데? 다른 집 엄마들은 다 하던데? 다른 집 엄마들. 그 말이 제일 마음에 찔렸어요. 다른 집 엄마는 안 아픈가? 다른 집 엄마는 안 힘든가? 다른 집 엄마는 새로 만들어졌는가? 그날 밤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만 살아야 하지? 나도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의사가 가벼운 운동을 하라고 했거든요. 동네 카페 앞을 지나는데 작은 광고지가 눈에 띄었어요. 원룸, 월세 50만 원, 조용하고 깨끗한 곳 구합니다. 원룸, 혼자 사는 집.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했어요. 두려우면서도 설레었어요. 혼자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과, 결혼한 후로는 가족과 늘 함께 살았으니까. 하지만 그 순간 상상해 봤어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아침.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만드는 식사.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는 저녁. 어떤 기분일까요? 집에 돌아오니 손자가 울고 있었어요. 둘째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아요. 엄마, 어디 갔다 와? 애가 계속 울어서 힘들었어. 첫째 며느리가 짜증스럽게 말해요. 산책 다녀왔어. 산책? 집에 할 일이 산더미인데. 한가하게 산책을 다녀와?
한가하게요? 내 건강을 위해서 한 산책인데. 하지만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나 잠깐 어디 좀 다녀올까 생각 중이야. 어디? 누구랑? 혼자. 정적이 흘렀어요. 엄마가 혼자 어딜 가? 말이 돼? 요즘 몸도 안 좋다며? 애는 누가 봐? 모든 반응이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내 건강이나 마음은 관심 없다는 것도 며칠 만이야. 안 돼. 엄마 없으면 우리 어떡해. 우리. 나는 없는 우리. 그 순간 마음이 정해졌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결정을 해보려니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오래된 통장을 꺼내봤어요. 결혼 전부터 차곡차곡 모은 돈, 용돈을 아껴가며 넣어둔 돈,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가계부를 쓰며 모은 돈, 그리고 이 집,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집.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며느리 이름으로 해놔라. 그래야 아들이 함부로 못한다.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고마운 일이네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네, 언제 한번 뵐까요? 오늘 오후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돌이킬 생각은 없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오셨을 때 가족들은 모두 나가 있었어요. 집이 참 잘 관리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시세대로 나갈 것 같은데. 시세.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매물로 내놓으시면 금방 나갈 거예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며칠 후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문 앞에서 수군거렸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깨끗하게 잘 쓰셨나 봐요. 내가 40년 동안 정성스럽게 가꾼 집이니까요. 매일매일 닦고 치우고 꽃도 기르고 정원도 가꿨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보금자리가 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왠지 홀가분했어요. 일주일 만에 집이 팔렸어요. 계약금도 들어왔고 다음 달에는 잔금까지 받기로 했어요. 그제서야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집을 팔았어. 수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집을 팔았다고.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엄마, 농담이지? 첫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야. 왜?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한 거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미쳤어? 집을 왜 팔아?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나한테 소리친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어요. 내 집이니까 팔았어. 내 집이 뭐야? 우리 집이지. 등기부등본에는 내 이름만 있어. 첫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지. 새 집 주인이 들어와. 엄마, 정말 미쳤구나. 둘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 추억이 다 담긴 집인데 어떻게 팔 수가 있어? 추억이요? 내가 혼자 아픈데도 아무도 모르던 추억? 내가 쓰러져도 각자 할 일만 하던 추억?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니야. 그래도 집은 이미 팔렸어. 계약도 끝났고 며느리가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어머니, 이거 완전 사기예요.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물어봐야 해? 여기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공짜로.
한마디에 조용해졌어요. 그동안 한 번도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어떡하라고요?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 첫째가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잘못했으면 고칠게. 이제 와서 고치겠다고요? 40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하던 걸 이제 와서 고치겠다고요? 늦었어. 엄마, 제발. 내 결정이야.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물론 나는 빠졌죠. 벽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들. 엄마가 왜 갑자기 이러지? 갱년기인가?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갱년기, 치매. 내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한 번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해할 리 없죠. 다음 날 아침, 첫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집 팔고 어디서 살 거야? 원룸 하나 얻으려고. 혼자? 응. 엄마가 혼자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해보면 알겠지. 둘째가 울먹였어요. 엄마, 우리 버리는 거야? 버린다는 게 뭘까요? 지금까지 누가 누구를 버렸을까요? 버리는 게 아니야. 그냥 떨어져서 살고 싶은 거야. 왜? 왜라고 묻는 게 답답해요. 정말 모르나요?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엄마 인생은 우리랑 함께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인생은 엄마 것이에요. 당신들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또 상처받을 테니까 다른 말을 했어요. 같이 살되 조금 떨어져서 살자. 남편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마음 안 바뀌겠어? 응.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40년 동안 뭘 잘못했냐고요? 지금 와서 묻는다고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이제 혼자 살고 싶어. 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처음엔 부동산 아저씨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혼자 사실 거예요? 네. 자녀분들은 따로 살아요. 거짓말은 아니죠. 곧 따로 살 거니까. 여러 집을 봤어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나 혼자 살기 좋은 집. 베란다에서 햇살이 잘 드는 집, 부엌이 깨끗한 집, 화장실이 넓은 집. 모든 게 내가 결정할 수 있어서 신기했어요. 40년 동안 내 마음대로 정한 게 없었거든요. 집을 정할 때도 남편 의견이 먼저, 인테리어를 할 때도 가족 편의가 먼저. 하지만 이제는 내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내가 편하면 그만이고요. 마침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햇살이 하루 종일 들어와서 따뜻한 집. 계약하는 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부동산 아저씨가 말했어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요즘 혼자 사는 분들 많아져요. 자유롭게 잘 사세요. 자유롭게. 그 말이 좋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삿날을 정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가족들에게 말하니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가는 거구나. 진짜 혼자 살 거구나. 이제서야 현실로 받아들이나 봐요. 둘째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엄마, 한 달만 더 생각해봐. 우리가 달라질 테니까. 한 달이면 달라질까요? 40년 동안 그랬던 사람들이 한 달 만에 달라질까요? 하지만 차마 그렇게 말할 순 없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야. 그럼 가끔은 와서 밥은 해줄 거지? 아직도 모르는군요. 내가 왜 떠나는지. 아니야. 이제 각자 해먹어. 엄마, 다 컸잖아. 할 수 있어. 마지막 일주일은 조용히 준비했어요. 내 물건들만 챙기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쓰던 작은 화장대. 나머지는 모두 두고 가기로 했어요. 새 집 주인에게 주면 되니까. 짐을 싸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가져가야 할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가짐이겠구나. 이제 누구도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나를 김영숙이라고 불러주겠죠. 그게 좋아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내 이름을 되찾는 기분이에요. 이삿날 아침, 가족들이 모두 일찍 일어났어요. 4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평소 같으면 늦잠 자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어요. 엄마, 정말 가야 해? 첫째가 마지막으로 붙잡았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죠. 이사 트럭이 도착했어요. 기사 아저씨가 말했어요. 짐이 생각보다 적네요? 네, 필요한 것만 가져가요. 40년 살았던 집에서 나가는 짐이 이것뿐이라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그동안 나는 이 집에 뭘 남겼을까? 내 흔적은 뭐가 있을까? 부엌의 낡은 국자, 거실의 오래된 소파, 침실의 바랜 커튼, 모든 게 내 손때가 묻어 있지만 정작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지막 짐을 트럭에 싣고 나니 가족들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둘째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후련했거든요. 잘 지내라. 엄마도 연락할게. 응. 짧은 인사를 나누고 트럭에 올라탔어요. 차창으로 보이는 가족들, 40년 동안 살았던 집, 모든 게 점점 작아져 갔어요. 새 집으로 가는 길,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진짜 혼자 살 수 있을까? 외롭지 않을까?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새 집에 도착했을 때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작지만 깨끗하고 온전히 내 것인 공간. 이사 기사님이 짐을 나르며 말씀하셨어요. 새 출발이네요. 잘 사세요. 새 출발. 60살에 하는 새 출발.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에요. 첫날 밤 혼자 있는 집에서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조용해서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아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깼어요. 몸이 원하는 시간에 눈이 떠진 거예요. 부엌에서 혼자 커피를 내렸어요. 오랫동안 마셔보지 못한 진짜 여유로운 커피. 베란다에 앉아서 바깥 풍경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그날 오후 첫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혼자 있으니까 어때? 좋아. 진짜? 응. 며칠 후 둘째도 전화했어요. 엄마, 밥은 잘 챙겨 먹어? 응, 먹고 싶은 것만 해 먹고 있어. 뭐 해 먹는데? 오늘은 김치찌개 끓였어. 우리 것도? 아니야, 내 것만. 한 사람분 김치찌개. 처음 해봤는데 맛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점점 혼자 사는 리듬이 생겼어요. 아침에는 가벼운 운동, 오전에는 집안 정리, 오후에는 산책이나 독서,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 간단하지만 모든 게 내 선택이에요. 장을 볼 때도 신기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사면 되니까. 예전엔 가족 입맛 맞춰서 이것저것 사야 했는데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어느 날 동네 카페에 들어갔어요. 예전에 지나가면서 늘 가보고 싶었던 곳. 하지만 가족들이 있을 때는 혼자 카페에 갈 수가 없었어요. 집안일이 있으니까.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젊은 연인들, 친구끼리 온 사람들, 나처럼 혼자 온 사람들, 모두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무도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구나. 한 달이 지났을 때 첫째가 찾아왔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 집을 둘러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네. 깔끔하게 꾸며놨네. 응, 내 취향대로 했어. 그런데 외롭지 않아? 전혀. 진짜? 응. 첫째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없어서 섭섭하지 않아? 섭섭하다고 말하면 다시 돌아오라고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리운 건 있어. 하지만 지금이 더 좋아. 왜? 내 시간을 살 수 있어서. 첫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2달이 지나자 둘째도 찾아왔어요. 엄마, 살 좀 쪘네? 그래. 응, 얼굴도 환해졌어. 거울을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가. 엄마, 혹시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둘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힘들었다기보다는 내 시간이 없었어. 미안해, 엄마. 미안할 것 없어.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그날 둘째가 돌아가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도 배워야겠어. 혼자서 뭐든 할 수 있게. 3개월이 지나니 완전히 새로운 일상이 정착했어요. 근처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어요.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김영숙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서 기뻤어요. 요리 클래스도 등록했어요. 평생 가족 밥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특별한 음식을 배워요. 혼자 사시면서 요리 배우시네요? 네, 이제야 시간이 생겨서 부럽네요. 저는 애들 때문에 엄두도 못 내요. 그 말을 들으며 과거의 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왔어요. 4개월 만에 처음이었어요. 여보, 잘 지내? 응. 집에 돌아올 생각 없어? 없어. 왜? 지금이 좋거든. 남편이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미안해. 뭐가? 40년 동안 너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이제 알았네. 너무 늦었나?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깨달았잖아. 6개월이 지났을 때 가족들이 모두 함께 찾아왔어요. 엄마, 우리 잘못했어. 첫째가 말했어요.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둘째도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이제라도 달라지겠어요. 며느리도 말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보, 40년 동안 고마웠어.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다행이어서, 늦었지만 깨달아줘서, 이제라도 미안하다고 해줘서 고마워. 집에 돌아와. 아니야. 왜?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우리랑 함께 살면서, 함께는 좋지만 같이는 아니야. 가족들이 의아해했어요. 함께 살되 각자 독립적으로 서로 의지하되 의존하지 말고 사랑하되 간섭하지 말고. 그게 무슨 뜻이야? 자주 만나지만 따로 살자는 거야. 서로를 위해주지만 희생하지는 말자는 거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가족들과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지만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면서요. 손자도 가끔 놀러 와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할 때만. 할머니, 여기 좋네. 그렇지? 할머니 혼자 사는 거 재밌어? 응, 재밌어. 아이가 궁금해해요. 왜?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거든. 할머니 인생? 응, 할머니만의 특별한 시간. 며칠 전에는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결혼 후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 영수가 많이 변했네. 어떻게? 밝아졌어. 결혼 전 모습 같아. 그 말이 기뻤어요. 진짜 나를 되찾은 기분이에요. 지금도 가끔 두려워요. 앞으로 더 늙어가면서 혼자 살기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제라도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이제라도 내 이름으로 살게 되어서 6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 자신을 잃어가며 누군가를 위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 진짜 사랑은 서로가 온전한 자신으로 있을 때 가능한 거라는 것. 요즘 아침이면 창가에서 차 한 잔을 마셔요. 그냥 차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허브차.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져요. 예전에는 이런 여유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아침마다 가족들 깨우고 아침밥 차려주고 도시락 싸주고 집안일 하느라 바빴으니까 지금은 모든 시간이 제 것이에요. 독서 모임에서 만난 박순희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순희 씨는 저보다 5살 많아요. 65살에 남편과 이혼했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나는 그냥 가정부였어요. 순희 씨 말이에요. 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빚만 늘려가고 집안일은 모두 순희 씨 목. 시어머니 수발까지 10년 동안 혼자서 감당했다고 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이었죠. 40년을 바친 남편이 배신한 거니까.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자유의 시작이었어요. 순희 씨는 이혼 후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평생 해온 요리 솜씨로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지금 순희 씨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유명해요. 단골 손님들이 많거든요. 김영숙 씨 보면 저 생각나요. 우리 용기 냈다고 칭찬해줘야 해요. 그러게요. 용기가 필요했어요. 60년 넘게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데는 정말 큰 용기가요. 요리 클래스에서 만난 이미경 씨도 비슷해요. 58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답답했어요. 미경 씨 남편은 퇴직 후 집에서 이것저것 간섭만 했대요. 밥 언제 해? 청소 왜 안 해? 세상에 40년 동안 해온 일을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미경 씨는 결단했어요. 따로 살기로. 남편은 시골 전원주택으로 가고 저는 도시에 작은 집 얻어서 각자 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한대요.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서로 그리워하면서 만나니까 대화할 거리도 많고 헤어질 때 아쉬워해서 더 애틋하다고 하네요. 젊을 때는 몰랐어요. 거리가 있어야 그리움도 있다는 걸.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늘 붙어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만난 간호사 김정숙 씨 이야기도 기억나요. 어머니, 1년 전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네요. 그래요? 네, 혈압도 정상이고 스트레스 지수도 많이 낮아졌어요. 정말 그런가 봐요. 몸이 훨씬 가벼워졌거든요. 요즘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비슷한 변화를 겪으세요. 자녀 독립 후에 본인 인생을 찾아가시는 분들이요. 간호사님 말씀이에요. 건강하게 사시려면 스트레스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게 최고죠. 병원에서 나오면서 뿌듯했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어제는 둘째가 전화했어요. 엄마, 나도 요즘 변했어. 뭐가? 집안일 직접 하게 되니까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어. 그래. 응. 아이도 직접 키우니까 육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둘째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미안해, 엄마.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괜찮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엄마 덕분에 나도 성장한 것 같아. 그 말이 제일 기뻤어요. 첫째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지난주에 찾아와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요리요. 어머니 없이 해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며느리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 걸 보니 신기했어요. 천천히 배워. 처음엔 다들 서툴러.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내가 원할 때만. 네, 당연히요. 이제는 서로를 배려해요. 강요하지 않고 존중하죠. 남편도 많이 달라졌어요. 며칠 전에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도 새로운 취미 생겼어. 뭔데? 등산이야. 혼자 하는 거. 남편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좋네. 건강에도 좋고, 응.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멋져. 그때 남편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결혼한 후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손자도 가끔 놀러 와서 말해요. 할머니, 우리 집 분위기 좋아졌어. 그래. 응.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아. 할아버지도 웃어. 아이들은 정말 예민해요. 가족 분위기 변화를 금방 알아채죠. 할머니가 혼자 살아서 그런 것도 있을 거야. 할머니는 외롭지 않아? 전혀. 할머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정말 그래요. 60년을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어제 동네 서점에서 한 권의 책을 샀어요. 나이 들매 기쁨이라는 제목.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자유로워진다는 뜻이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젊을 때는 남의 시선이 너무 중요했어요.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되려고 애썼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좋은 김영숙이 되려고 해요.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요. 매주 토요일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해요. 혼자서요.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모습의 행복을 발견해요. 혼자 책 읽는 할아버지, 강아지와 산책하는 할머니, 친구들과 수다 떠는 아주머니들, 벤치에서 낮잠 자는 아저씨,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행복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가족과 함께 있어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 필요 없고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된다는 걸.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들 말이에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당신도 당신만의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용기를 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가족들이 처음에는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더 행복해진 당신을 보면서요. 때로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해요. 저처럼 집을 팔고 독립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독립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거나, 자신만의 취미를 갖거나, 자신만의 친구들을 만들거나, 중요한 건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족들에게도 더 좋은 일이에요. 행복한 엄마가 되어야 가족들도 행복해지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희생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온전한 자신으로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가족들과 예전보다 훨씬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면서요. 혼자 살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내가 선택하는 하루하루가 모두 소중해요. 오늘도 저는 행복합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당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